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 자, 아까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글을 쓴다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거 이제 적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이 노트를 만들자. 자,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글감 노트 만들기. 이 글감 노트 만들기는 앞 시간에 이제 제가 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생각들을, 이제 스쳐가는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스쳐가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요게 이제 강의에서의 주제가 될 수 있고, 그죠? 이 주제, 강의에서의 이제, 주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하나의 이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어떤 부분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배어도 형태로 해서 만들어질 때, 결국 이제 하나의 이제 글감, 이제, 또는 이제 강의, 그 기본적 노트, 스케치라고 하죠. 이 스케치.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이제 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스케치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번개처럼 지나가는 기억도 주제 목록에 첨가될 수 있다. 이거 맞죠? 생각은 그냥 슥 지나가 버리면 메모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딱 떠오를 때는 굉장히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내가 이제 적어야지 뭐 이런 메모라도 해놔야지 하면서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기억들 많죠. 네, 저는 많은데 그래서 아주, 야, 참 좋았던 생각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미 달아나 버린 그 생각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그러면서 며칠 뒤에 뭐 꿈에 이렇게 슬쩍 나타난다든지, 며칠 뒤에 우연히 또 그 부분들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나타나는 이제 모습들이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만큼의 이 노트를 이제 만들어 두는, 그런, 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자, 여기 보면 이제, 잇몸이 부실해서 고생했던 할아버지, 지난 6월을 물들이던 라일락 향기, 발등 부분만 다른 빛깔인 운동화를 신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 뭐, 이런, 이 등등 모든 것들이 이제 글의 재료가 된다. 글을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언제라도 노트에 적어두라.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한 단어이든, 한 문장이든, 어떤 목록들은 당신이 다음에 글을 쓰고자 할 때 요긴하게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 글감이 될 것이다. 자, 아까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쭉 이렇게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많은 메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울림의 인문학, 공정과 상생을 향한 노력, 뭐 이런
주제에 대한 그 제목 있죠? 제목에 대한 메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형상강 사상과 사유의 젖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메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모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글을 또는 강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그 이런 노트를 계속 작성을 해서 어, 이제 그 축적을 해놓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보는 일은 글쓰기 훈련에 있어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글쓰기의 재료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될 뿐 아니라 글쓰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서 탄생하는 산물임을 깨닫게 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앞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목록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글쓰기 재료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는 바로 내 삶과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경험들을 섞여서 퇴비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다.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지난한 어려운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당신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지 않았을 때조차 글쓰기는 끊임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자, 구체적으로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까?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무작정 뛰어들라. 글을 쓰는 시각이 밤이건 낮이건 또는 방에 커튼이 쳐져 있건 아니건 그런 것에 개의치 말라.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한번 써보라. 뭐 쉬운 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아무튼 요 말대로 여기 말대로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 시간이 어떤 때이건은 여기 시간을 정해 놓고 멈추지 말고 계속 적으라. 자, 요 부분요.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써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쓰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요. 기억이 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어본다. 그러다가 중요한 기억이나 선명한 기억이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낸다. 자, 여기 멈추지 말라. 계속 적어라. 그 기억이 5분 전에 일어났건 5년 전에 일어났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라. 만약 막히면 다시 기억이 난다라는 첫 구절로 돌아가 계속 적어보라. 자, 이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한 개의 단어이죠. 한 개의 단어. 이 한 개의 단어가 첫 번째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개의 단어인데, 자, 이 한 개의 키워드 우리가 창문, 어둠, 책상,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 어둠이 짙어지자, 창문으로, 어, 창문으로 어둠이 들어오자 책상이 어두워졌다. 뭐, 이렇게, 이것처럼 이 한 개의 어떤 단어가 이 단어의 나열, 이 단어의 나열을 통해서 이것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글쓰기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이 단어가 두 개, 세 개가 합쳐질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 문장이 되잖아요. 이제 방금처럼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잡을 때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이렇게 밖을 보고 창가로 비치는 이 사과꽃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산을 본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꽃, 산, 창문, 그리고 햇살,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들이 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 때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풍경에 맞는 그런 문장들을 써가는 것. 요걸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직유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비유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자신의 생각을 또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는 것. 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될 때, 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데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 표현 참 잘한다. 라는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꾸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그 해보는 어떤 방법을 뭡니까? 키워드, 단어들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풍경과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단어들을 하나씩 빼내서 그 단어들을 연결해 가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투영시켜 놓는 것이죠. 그죠? 투영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단어의 조합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생각까지 투영이 된다면 중의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이제 비유법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유법으로 직접 바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 문장을 쓰는 방법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은 뭡니까? 두 개의 문장이 이상 모였을 때 우리는 문단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이 두 개 이상 모였을 때 문단이라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장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는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문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중심 문장, 핵심 문장에다가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뒷받침하는 문장, 여기 보면 기억이 난다, 라고 하는, 나는 문득 기억이 난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나는 문득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요게, 나는 기억이 난다. 자, 요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죠. 모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기억이 나다라고 하는 이 한 개의 문장이 있으면, 뭐가 기억나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억에 대한 지금 이 생각나는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적게 되면 요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기억에 대한 설명의 글이 바로 여기 있는 요런 글이 되겠죠. 자, 요것을 이제 다 합쳤을 때 요거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이라고 하는 주제문과 이 주제문을 설명하는 설명문이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는 요거를 문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 작성하는 거, 문단 작성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글 쓰는 데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과의 관계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하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논증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 바로 문단의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고요. 이 문장을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합쳐졌을 때 문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단은 인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렇지만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요것을 설명해주는 문장,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죠. 요 뒷받침 문장을 우리는 이렇게 합쳤을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는 이것을 문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난다, 5살 때의 기억이 난다. 그죠? 기억이 난다. 5살 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으로 가서 뭘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그죠? 그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아련히 뇌를 스친다. 이렇게 되면 요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죠? 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기억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무슨 그 키워드를 할까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언뜻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키워드를 몇 개씩 이렇게 나눠서, 요 키워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키워드가 되면서 요게 이제 되면 하나 해서 설명하고, 두 개 해서 설명하고, 세 개 해서 설명하고, 네 개 해서 설명하게 되면 뭡니까? 1, 2, 3, 4가 다 합쳐지게 되면 어릴 적 추억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글쓰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문단 쓰기, 문단에 대한 쓰기. 뭐 예를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는 너가 좋다. 그죠? 이게 너가 좋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기억이 난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가 기억이 나?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기억이 나니? 이라고 했을 때, 그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었을 때 우리는 그게 뒷받침 문장이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와 구체적인 내용이 합쳐졌을 때 요거를 우리는 하나의 주제에 따른 이 같은 문장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문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단은 한 개의 주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기억이 난다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의 문단이에요. 하나의 문단.
하나의 문단입니다. 요거 한 개 문단, 요거 한 개 문단, 요거 한 개의 문단, 그 다음에 요거 한 개의 문단, 요거 한 개의 문단. 이럴 때 이제 요것을 우리는 글감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바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요게 이겁니다. 바로 요게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요게 제목이거든요. 자, 요거 제목이고, 제목의 첫 번째가 이제 이 본문이 되겠죠.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요 부분에 빠진 게 바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서론 부분. 요게 이제 빠져 있어요. 요게 빠져 있는데, 서론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서론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민을 많이 한다. 예컨대 이겁니다. 자,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할 때, 서론 부분에, 글을 쓰는 것은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주제를 나가는 어려움에 늘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 활용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자, 요거예요. 요게 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에 이제 빠져 있는데 서론 부분에 이제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서론을 하고 서론의 맨 마지막에 전제가 들어가요. 전제. 그렇다면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먼저 또는 이제 첫 일해서 먼저 요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적고 두 번째 문단 적고 다섯 번째 문단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게 이제 문단을 쓰는 방법. 자, 글을 쓰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지금 일곱 가지,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뒤에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고쳐 쓰는 것도 이제, 자, 요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쓴 글을 쓰자마자 다시 읽어보지는 마라.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기 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작품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 정도 걸려 노트 한 권 분량의 글을 썼다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대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뭐 저도 이제 닥쳐야 이제 쓰는 스타일이어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들이 길죠. 이제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나서 막상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시기가 닥쳐올 때 앉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쫓기듯이 이제 쓰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뭡니까?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글이 이상하면 문장이 이상하게 되면 이 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끄럽게 글이 전개가 되었을 때는 말이 쭉쭉쭉쭉 잘 돼요. 그런데 뭔가 문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앞뒤 연결이 이상하다든가, 이래 하면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크를 하면서 수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을 다 쓰면 소리 내어서 읽어보라 이겁니다. 자, 소리 내어서 읽어보라.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는 맞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서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글이 탈고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친구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면 때는 자주 내가 학생들에게 동료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글을 읽고 수정해주는 과정 속에서 나도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수정해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집중력,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나에게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이 탈고가 되면 소리 내어서 읽어라. 자, 그리고, 친구에게 내 글을 한번 읽어봐 달라. 라고 하고, 이제 서로 글을 돌려가면서, 읽어주는 것, 수정해주는 것, 코멘트를 해주는 것, 뭐 이런 과정들이, 예. 자, 읽을 때는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뭘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에요, 목적. 예,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늘 이제 다른 사람이 글을 수정해 줄 때 아니면 내가 내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왜 이 글을 썼냐? 왜 이 글을 쓰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글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쓰는 목적,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품을 처음 대하듯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읽자. 건너뛰지 말고 한 페이지씩 차례로 읽어라. 글을 쓰던 당시에는 아둔하게 느껴졌던 것들도 다시 읽을 때는 나름대로의 패턴과 리듬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 패턴과 리듬이 있어요.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예, 이 흐름이 있거든요. 글의 흐름이죠. 글의 흐름을 가지고 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글을 쓸 때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패턴과 리듬이라고 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알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소리내어 읽어라. 내 글을, 상대의 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라. 그래서 이제 패턴과 리듬이 흐려지거나 리듬이 깨질 때 깨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뭔가가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예요, 목표. 왜 이 글을 쓰는가라고 하는 목표를 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을 읽을 때는 글에는 일정한 패턴과 리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듬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때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뒤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쭉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고, 하기 바랍니다. 자, 요 글은 누구의 글이라고요? 나탈리 골드버그의 이제 글입니다. 자, 요 자료는 이제, 우리 이제 강의, 우리, 여기 요 부분이죠. 예. 자, 요 부분에 지금 내가 요 강의, 요 녹화를 하면 이 유튜브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음, 자, 여러분들, U클래스죠? 자, U클래스로 들어가서, 강의실로 들어가서, 자, 이 공허분반, 공유분반이 있는데, 자, 이 공허분반에 들어가면, 자, 요 부분이, 요는 3월 23일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공유분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월 17일, 목요일, 내일이죠. 자, 내일, 여기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자, 어디에 이 자료가 올라가느냐면,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첨부 파일에 요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요 자료를 이제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라고 하는 요 책의 일부, 두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맛을 보여줍니다. 예, 나탈리 골드버그가 쓴 글입니다. 예,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두 꼭지를,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꼭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 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도중 좋은 글이 보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 때로는 한 페이지 전체가 빛나는 글일 수도 있다. 자, 이런 글은 다음 작품의 도입 부분에 이용하거나 또는 그 자체를 하나의 시로 삼아도 좋다. 좋은 부분들을 타이핑해 놓으라. 흰 종이에, 금은 할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작품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알아보기가 한결 쉬워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좋은 부분 타이핑 해 놔라. 5점이 있는 곳, 다시 말해, 당신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떼어내라.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어쩌면 글을 읽는 방법, 그죠?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타이핑 해 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떼내라. 뭐 이런 이 세 가지, 요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고, 요 뒤에, 요 부분 있죠. 때로는 한 페이지가 빛나는 글일 수도 있다. 이런 글은 자체를 삼아도 좋다. 요게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이고, 요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받침 문장, 설명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분리를 시켜 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문단이죠. 그래서 요게 주제. 자, 이제 주제 중에서도 소주제죠. 자, 요 소주제. 자, 요 소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주제 세 개만 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라고 하는 이 설명문이 쭉 길면 예, 하나의 문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분리를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해놓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문단 나누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제가 소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는
요 부분에서는 문단 나누기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 전체, 요 부분에서, 이 전체를, 그리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예,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도입 부분에서 핵심 문장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는 방법을 잘, 숙지해라. 이렇게 하면, 글 읽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동그라미 표시하고, 타이핑하고, 요래하라. 이제, 이게 이제 설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이 하나가 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 단락에서 놓고 단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게 이제, 소주제문, 중심 문장이 되고, 요 중심 문장에 대한 설명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단락 나누기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단락 나누기를 하지 않는다면 요 맨 앞에 여기에 중심 문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중심 문장이 필요하다. 중심 문장이 빠져 있으니까 중심 문장은 요 뒤에 요 전체를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요 전체니까 여기 요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문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습작 노트 작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하나 읽어보기 바랍니다. 요 글은 참 좋습니다. 이 글이 좋으니까 좋은 부분은 표시를 해둬라,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요거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받아가지고 요 두 꼭지예요. 두 꼭지 글입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고 하는 그래서 두 꼭지 부분이니까 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